이슈 투데이. 네,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대학 학자금을 2만 달러까지 탕감해 주겠다는 발표를 한 후에 아직도 이 정책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. 자, 이 LA타임스가 이 정책을 설명하는 여러 기사를 썼는데 그중에 한 분이신 우리 박종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들리시나요? 네. 네, 저를 이렇게 잘 들리지가 않죠? 네. 예, 좀 컨넥션이 좀 잘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네, 들리시나요? 네, 지금? 이제 들립니다. 들리시나요? 네네. 자, 이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이 학자금은 자동으로 탕감이 되는 건가요? 네, 이 학자금은 12만 5천 불 이하 연소득을 가지고 계신, 그리고 합쳐서 25만 불 이하 연소득을 가지고 계신 부부라면은 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 LA타임즈는 약 92%의 캘리포니아 학자금 대출자분들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. 탕감이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올해 연말에 이루어질 확률이 크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얘기했습니다. 네. 하지만 학자금이 꼭 자동으로 탕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연방교육부에 자신의 소득 보고를 해야만 하는데요. 약 800만 명이 이미 교육부에 소득 보고를 했지만 많은 분들은 아직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LA타임즈는 얘기했습니다. 이 보고를 하시려면 연방교육부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. 이 서류는 10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. 서류 제출 후 약 한 달에서 6주 사이에 학자금 탕감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연방교육부는 얘기했는데요. LA타임즈는 이 서류가 나올 때 이메일로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. ed.gov, ed.gov/subscriptions, subscriptions 가셔서 자신의 이메일을 적으신 후 Federal Student Loan Borrower 업데이트 박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청취자분들 가운데요,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도 학자금 탕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? 네, 만약 그 연방 페런트 플러스 대출을 자신의 자녀를 위해 받으셨다면, 그리고 연소득이 12만 5천 불 또한 커플의 경우는 25만 불 미만이시다면 학자금 탕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하나 더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. 만약 자녀분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청취자분이 연말 세금 보고에서 자녀분을 차용인 혹은 디펜던트로 클레임하셨다면 청취자분이 연소득이 자신의 자녀분의 학자금 탕감 자격을 결정합니다. 즉, 이 경우 자녀분이 연소득이 없어도 청취자분이 연소득이 12만 5천 불 또한 25만 불 이상의 경우에는 자녀분이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받으실 수 없는 것이죠. 아니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보도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이제 학자금, 융자금을 이제 $10,000까지는 탕감이 가능하지만은 펠 그랜트를 받으신 분들은 $10,000를 더 추가로 학자금 탕감이 가능하다. 그래서 토탈 $20,000까지 가능하다. 이런 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내 자신이 혹은 나의 아이들이 이 펠 그랜트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? 네, 이 간단하게 알 수 있다고 LA타임즈는 소개했는데요. 네. 그 studentaid.gov, studentaid.gov에 가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. 만약 여기 계정이 없으시면 웹사이트에 가셔서 간단하게 계정을 만드실 수 있는데요. 자신이 소셜 시큐리티 그리고 연락처를 입력하시면 계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.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가 있은 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웹사이트가 많이 느린데요. 네. 저도 접속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.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면서 접속을 하신다면 그 정보는 바로 로그인을 하자마자 나온다고 LA타임즈는 설명했습니다.
그러면은 내년 세금 보고를 할 때요. 학자금 탕감 받은 거를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? 또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? 네, 그 LA 타임즈는 학자금 탕감은 소득으로 보고되지 않는다면서 학자금 탕감을 받았다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. 또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분들도 이 학자금 탕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. 하지만 이 혜택은 7월 1일 이전에 발행된 학자금 대출에만 적용된다고 LA타임즈는 얘기했습니다. 또한 학자금 대출을 못 갚고 불이행 상태 혹은 디폴트에 계셨던 분들도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아니 그러면은 학자금 대출을 갚으신 분들은 혹시 환급이 가능합니까? 네, 그 2020년 3월 13일 트럼프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, 다르게 말해서 그 모라토리엄을 발표했죠. 네. 이날 후 그 2년이 넘게 연방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었는데요. 네. 이 상환 유예는 올해 12월 31일 올해 끝까지 지속됩니다. 그 후에는 학자금 대출을 매달 갚아야 하는 것이죠.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2020년 3월 13일 후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 매달 대출을 꼬박꼬박 갚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. 저만 해도 지금까지 매달 그 10월 10일 그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는데요. 네. 저 같은 분들은 2020년 3월 13일 후 그 갚은 학자금에 대해서 환급, 리펀드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. 네. 그 학자금 대출을 받으셨던 기관, 그 론 서비스에 연락을 하시면 되는데요. 네. 그 론 서비스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시면 그 전에 소개드렸던 그 studentaid.gov studentaid.gov 에 계정을 만드시고 접속하시면 그 정보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네. 네. 몇몇 분들은 그 바이든 행정부의 발표 직후에 자신이 그 론 서비스를 연락해서 바로 환급을 받으셨다고 하니 지금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 앞서 말씀하신 펠 그랜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펩사 말씀하시는 거죠? 펩사는 이제 펠 그랜트를 받기 위해서 네. 쓰는 그 서류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네. 서류를 쓰신 후에 만약에 자신의 가족이 소득이 몇만 불 이하라면은 이 펠 그랜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studentaid.gov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은 자신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. 우리 흔히 부모님들 우리 펩사 신청했어 막 이렇게 얘기가 이제 하고 있어서 우리는 펩사 자체가 그냥 장학금 이름인 줄 알았는데 펩사를 신청해서 받는 장학금이 펠 그랜트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아니 그런데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은 지금 지금 학자금 탕감 정책이 잘못된 것이다라고들 지금 이제 강하게 이 반발을 하고 있던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아무래도 이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? 이제 그 몇억 불, 몇십억 불 이 학자금이 탕감이 되다 보니까 이 학자금 탕감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특히 몇몇 그 민주당 쪽이 오바마 행정부 쪽이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이 돈이 저소득층 그리고 중소득층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그 바이든은 흥미로운 그 얘기를 했는데요. 그 바이든 대통령은 그 인터뷰에서 왜 그 비즈니스는 PPP 받은 돈을 포기해주고 그 텍스 브레이크를 받는데 왜 이 저소득층, 중소득층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냐라고 이런 질문을 한 기자한테 되물기도 한 만큼 아직까지는 이제 그 민주당 공화당 측이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또한 몇몇 그 분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학자금 탕감을 할 권리가 없다면서
이런 그 탕감에 대해서 법적으로 뭐 행정부를 고발하거나 고소해서 이 학자금 탕감을 멈추려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몇몇 분은 보고 있는데요. 네. 이게 쉬울지는 그리고 어떻게 이 법적으로 싸움이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미 뭐 법적으로 다 저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까지 서명까지 끝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지금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, 그렇죠? 그렇습니다. 이 바이든 행정부는 그 코로나 이머전시라는 이유로 지금 탕감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이머전시를 선포하고 그 모라토리엄 그 상황 유예를 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자기도 학자금에 대해서 이런 탕감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. 네. 이 연방 법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는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학자금을 그 융자금을 탕감시켜 주는 게 왜 인플레이션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그림이 잘 안 그려져 가지고요. 그 말이 이해가 저는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글쎄요, 뭐 제가 지금 듣고 지금 느낀 바로는 예. 만보를 탕감해주면 결론적으로 그 론을 갚을 돈을 안 갚게 되는 거고 그만큼 자금이 생기지 않겠느냐. 예. 그렇게 되면은 또 뭔가를 자꾸 사게 되고 예. 이래서 또 물건값은 또 올라가게 되고 저희 시중에 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네. 되지 않겠느냐. 지금 이런 걸 우려하는 거고 있다고 저는 지금 이해가 되더라고요. 어차피 학자금을 갚게 되면 그것도 돈으로 갚는 거잖아요. 그건 은행에 돈을 갚는 거니까. 네. 네. 은행에 돈이 들어가면 괜찮은 거고 소비자가 그 빚을 갚을 돈을 다른 곳에 유용해서 사용하는 거는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? 네. 어차피 그거는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도 그게 돈이 또 사회 또 돌 거잖아요. 금고에 고여져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. 그거는 우리가 최영훈 대표가 오시면 한번 여쭤보십시다. 궁금합니다. 그래서 저는 학자금이 학생들의 목을 얼마나 조우는지 서민들의 목을 얼마나 조우고 있는지를 뻔히 알지 못하나 보다. 그 어려움을 모르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많은 정치인들이. 네. 어쨌든 박종찬 기자도 이번에 덕을 좀 보셨다는 말씀이시네요. 그렇죠? 그렇죠. 네. 네. 어쨌든 뭐 축하드리고요. 우리 주위에서 많은 도움들 받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좋은 거죠, 뭐. 저도 혜택을 우리 애 때문에요.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요? 네네. 아직 우리 애가 지금 집에 없어가지고 기분이 어떤지 아직 안 물어봤는데 우리 박 기자님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? 그래도 10,000불이든 20,000불이든 좀 탕감이 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요. 뭐 기분이 안 좋을 수 없겠죠. 기분이 좋긴 합니다만은 이 기자로서 이제 많은 얘기 듣고 이런 전문가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생각이 많이 나는 건 사실이죠. 이 학자금 탕감 받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좋지만 이 이코노미 그 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. 그런 것 같습니다. 사실 얘기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이 요즘 심하지 않습니까? 네, 그래서 그렇죠. 그 더 많은 돈을 이 시장에 풀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또한 이 만불 탕감을 통해서 이 많은 분들이 이 돈을 뭐 세이브할 수도 있고 뭐 집 얻기 위해서 세이브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게 다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박 기자님은 그 매달 이제 학자금 갚는 돈이 들어갔을 거잖아요. 네. 그러면은 그 돈을 앞으로 어디다 어떻게 쓰실 거예요? 저도 모르겠습니다. 저도 사실 생각을 좀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네. 세이브하는 가장 좋겠죠. 집을 얻기 위해서 다운 페이먼트 하기 위해서 세이브하는 가장 좋지만은 네. 솔직히 말해서 그냥 좀 식당에도 가지 않을까. 한인타운에 좀 더 뭐 많이 먹으러 가지 않을까.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 동안에는 한인타운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도 그 돈 쓰는 거가 조금은 부담이 있었어요?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요즘 그 점심값, 저녁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었죠. 그런데 이 돈을 좀
그 정도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보세요. 지금 돈 쓴다 그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네. 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LA타임스의 박종찬 기자와 함께 했는데요. 그런데 지금 우리 박 기자가 말씀해 주신 거는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이제 론을 받으신 분들의 융자금이 지금 탕감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그 한면태 특파원은 지금 이제 앞으로의 이 학자금 융자를 받을 분들, 네. 이분들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뭔가 이 새로운 이 정책에 의해서 좀 더 쉬워질 것이다 이런 이제 보도를 해주셨는데, 그러니까 미래의 대출자들에게 적용될 학자 융자금 상환 정책이 아주 획기적으로 바뀐다 이제 이런 이제 보도를 해주셨는데, 맞아요. 이 소식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? 네. 네.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융자금 $10,000 내지 $20,000 탕감을 발표하자 이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으나 미래 대출자들에게도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새 상환 정책이 동시에 제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. 새 상환 정책은 내년 여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, 내년 여름 이후에 대출자들이 획기적인 학자융자금 혜택을 보게 됩니다. 첫째, 대학 졸업 후 학자융자금을 매달 상환할 때 IDR로 불리는 인컴에 따른 상환을 선택할 수 있는데, 매달 내야 하는 상환금을 최소 절반 이하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. IDR은 본인의 매월 소득에서 식품과 주거비 등 생필품 비용을 제외한 가처분 소득에서 현재 10% 이내만 상환하고 있습니다. 매월 상환액은 새 정책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. 하나는 가처분 소득을 산정하는데 현재는 연방 빈곤선의 150%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앞으로는 225%로 올려주게 됩니다. 예를 들어 버지니아에 사는 4인 가정의 연소득이 $75,000인 경우 필수 생활비가 $42,000이고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$33,000로 나뉩니다. 그런데 연방 빈곤선의 150%가 225%로 바뀌면 이 가정의 가처분 소득은 $12,600로 크게 내려갑니다. 또 하나는 매월 상환액은 현재 가처분 소득의 10%까지 내고 있으나 새 정책에서는 5%로 반감됩니다. 이 두 가지 변경되는 규정을 적용하면 이 가정의 학자융자금 매월 상환액은 현재 $278에서 앞으로는 $52로 4분의 1로 급감하게 됩니다. 둘째, 현재 일반 대출자들은 20년 또는 25년간이나 상환한 후에 그때 남은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데, 이 기간이 10년 후면 가능한 것으로 반감됩니다. 내년 여름 이후 새 상환 정책이 시행되면 매월 상환액도 반감되고 상환 기간도 10년으로 줄어들어 그 후에는 잔액을 탕감받게 되는 겁니다. 연방교육부는 새로운 10년 상환 후 탕감 가능한 규정이 시행되면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의 대부분은 10년 안에 학자융자금 빚에서 완전 해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라디오 코리아 뉴스 한면택이었습니다.